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리뷰 양봉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할 모델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지은 캠핑카의 신모델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소개했던 카운티 캠핑카의 2021년형 버전입니다. 바뀐 거는 이제 리뷰를 하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면요. 지금 민트 컬러로 바뀌었는데 기존에 있던 컬러도 고르실 수 있고, 좀 더 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컬러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민트 컬러라고 해서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었는데, 실물로 봤을 때는 되게 산뜻하고 의외로 카운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장 퀄리티도 상당히 괜찮고, 기존에 아무튼 볼 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데칼이 없는데도 특별히 밋밋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인 특징을 보면 위쪽에 렉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4.5m짜리 툴레 어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닝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하고요. 측면에서 지금 보면 출입구 높이가 낮은데, 요거는 이제 어린이 보호 차량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낮아서 이렇게 출입문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동하기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에는 이제 외부 샤워기도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청수주 입구도 있고 TV 단자나 전기 인입구 같은 것도 있는데, 특히 TV 단자를 보면은 여기 USB 충전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 같은 것도 충전할 수 있고, 안쪽에 노래 같은 것도 연결시켜서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아래쪽 보면요, 여기 아래쪽에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데, 전에는 일자로 딱 꺾어가지고 바닥이 조금 닿을 수 있는 그런 좀 우려가 있어서 뒤쪽을 이렇게 좀 더 깎아 놓으셨다고 합니다. 노지 같은 데 가도 뒤가 닿지 않도록 처리했고요. 반대편에서는 이제 실외기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뚫어놨습니다. 바람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근데 이런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있는 것과 동일한 순정형 스타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반대쪽 같은 경우는 고정식 방식기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드레인 밸브 같은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특별하게 나 캠핑카야 막 하면서 크게 막 그렇게 내세운 듯한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고,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디자인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021년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달라진 부분들도 있는데요. 여기 이쪽에서 보면은 이 커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둘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커튼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 뭐 그런 보호 차원도 있지만, 이제 겨울에 이 유리 쪽에서 이제 찬바람 같은 거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것도 막아줄 수 있어서, 그리고 레일이 되게 잘 움직이네 기본적으로. 그럼 제가 앉아 있는 곳 여기서 이제 아빠들이 주로 자는 공간인데, 기존에는 여기 난방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온수 매트도 깔려 있고요. 여기 사이즈에 맞게 그렇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 같은 것도 여기서 바로 할 수 있게 맥스 히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컨트롤로 조절할 수 있고, 제가 지금 코감기가 걸렸는데 숨이 차가지고 좀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커튼, 그리고 여기 바닥 이런 거 바뀌었고, 기존처럼 이렇게 리무진 시트나 아니면 이런 트리밍 같은 것도 원래대로 들어가고요.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완전히 또 폴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캠핑을 할 때는 이렇게 접어 놓으면 확실히 개방감이 좋으니까 더 넓은 듯한 그런 공간감도 느낄 수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핸들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접어 볼게요. 이 헤드레스트를 빼면은 완전히 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헤드레스트 때문에 다 넘어가진 않는데, 엔진룸이 카운티는 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엔진룸 위에는 자작나무로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리모컨 같은 것들 아니면 키나 이런 것들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 앞쪽에 보면은 어라운드 뷰가 있어서, 어라운드 뷰 퀄리티 왜 이렇게 좋아? 그치, 왜곡이 거의 없네? 후방 카메라랑 어라운드 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이런 화면 같은 것도 추가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수동이지만, 요거는 이제 차주분께서 수동을 원하시면 수동, 그리고 자동을 원하시면 자동으로 선택하셔서 할 수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은 캠핑카에서 차량을 구해서 제작해 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소비자분들이 차량을 구해 와서 나 이 차량으로 해줘 라고 이렇게 하시면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선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 연식 변경되면서 열선 시트가 새롭게 추가됐거든요. 맞네. 여기 네. 2단계로 조절이 되네요. 네. 오, 뒤에도 시트는요, 앞에도 편하지만 뒤에 쪽도 좀 바뀌었어요. 원래도 리무진 시트가 있었지만 이렇게 자소도 들어가고요. 측면은 슬라이딩이 됩니다. 요거가 옆으로 벌어지는 건 한 10cm 정도?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안 돼도 둘이 앉았을 때 얘가 시트가 좁으니까 이거 어깨가 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하면 어깨가 좀 덜 닿고 덜 불편하니까 일부러 이런 기능도 넣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쪽에 있는 사람은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 앉은 사람이 이제 불편하단 말이죠, 평상시에. 그리고 다리 공간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이 테이블은 보시다시피 여기 밑에 보면 전동식이어서 버튼을 누르면 전동식으로 쭉 내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여기를 더 넓게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전동식이나마나 저는 크게 중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는 침실로 쓰는 게 아니고 침실은 여기 그리고 뒤쪽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 된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조금 아쉽다 하면은 이거를 4명이서 쓰기에는 상판 크기가 크게 넓지 않아 가지고 반대편에서 앉아볼까? 괜찮긴 한데 상판이 작은 거 빼고 괜찮긴 한데, 그죠? 여기 안쪽에 앉긴 좀 힘들어도 괜찮긴 하다. 그리고 이 창문 높이가 괜찮아서 답답함도 없고 이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데, 이 개방감 좋은 거는요, 전체적으로 이 화이트 톤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이 아래쪽이나 위쪽 일부는 좀 어두운 톤으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그래서 개방감이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이 좀 어두운 톤, 위에는 또 밝은 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간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주는 듯한 이런 무드등도 들어있고, 무드등은 리모컨으로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모컨이 있거든요. 고급 세단처럼. 색깔이 몇 가지야? 4개, 24가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아니어도 측면에 이렇게 무드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깜빡할 뻔한 게 하나 있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3점식 벨트. 보통은 2점식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시트는. 근데 3점식 시트 넣은 게 아무래도 안전성에도 중요하기도 하고, 요 3점식 벨트가 있으면 카시트 같은 것도 장착하기가 더 편하니까 2점식은 카시트가 거의 불가하다고 보면 되는데 요거는 카시트 장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걸이도 있고. 메인 컨트롤러는 이쪽에 다 몰려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배터리 태양광 충전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배터리 용량이나 이런 거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인산철 600A, 태양광은 1280W 이렇게 들어가고요. 터치하면 배터리 각 셀별로 전압 같은 것도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우 제품을 쓰고 있다고 하고요. 여긴 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실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청수 용량은 지금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긴 한데, 청수는 320L까지 가능하고 오수는 80L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판 엄청 큰데 한 1m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스 버너나 인덕션 같은 거 올려놓고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수대도 진짜 개수대 엄청 커요. 가정용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수전도 터치 되게 좋죠. 네. 안 쓸 때는 그냥 이렇게 닫아 놓으면 터치해도 안 되니까 좋다 이런 거. 그리고 상부 수납장은 없거든요. 대신 하부 수납장이 넓습니다. 눌러서 여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부 수납장이 진짜 엄청 크고요. 가정용량 완전 이 정도면. 그리고 반대편 이쪽에도 보면은 2단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큰 물건들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열려요. 엄청 크죠. 신발장으로 쓸 수가 있어. 자, 이쪽에 상대적으로 복도가 좁습니다. 왜 좁나?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화장실이 넓어요. 화장실이 이렇게, 화장실은 슬라이드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화장실에 들어보면 와, 캠핑카에서 화장실 이렇게 넓나 싶을 정도로 넓습니다. 제가 팔을 이렇게 뻗을 수 있을 정도고 앞으로도 이렇게 뻗을 수가 있을 정도예요. 이런 좌우 폭만 넓은 게 아니라 머리 공간도 보시다시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 키가 178인데 이 정도 공간이 난다고 하는 거 보면은 한 185 정도까지는 아무 무리 없이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애들 씻기고 그러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기는 데포드 거 고정식 변기가 들어가고, 제가 앉아보면은 성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그냥 적당한 높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장실 높이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는 다 따가지고 일부러 더 내리고, 이런 좀 작업이 복잡하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여기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오면은 좀 달랑말랑 좀 좁을 수가 있잖아. 여기는 안 깎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한 10cm 정도 밑으로 더 깎아서 공간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헤어드라이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타입이다 보니까 주행 중에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잠금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리라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강화 유리라서 깨질 일 절대 없다고 하거든요. 뭐 이 차를 타고 어차피 오프로드를 갈 수도 없고, 오프로드 가서 뭐 그럴 일도 없으니까 유리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냉장고,
냉장고는 상하 분리형으로 DC입니다. 172L가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이 활짝 안 열리잖아.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그럴 때는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쓰시면은 활짝 열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수납 공간이 되게 크거든요. 이렇게 옷 같은 것들 한 번에 이렇게 다 넣어서 보관할 수 있고, 수납장을 이것저것 열어보지 않아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편에도 역시 이렇게 큰 옷, 패딩 같은 거 넣어놓을 수도 있고, 이불 같은 것들도 보관 가능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무드등이 딱 또 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무드등이 있고 해서 총 무드등이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운전석에서 거실 나눠주는 공간, 그리고 거실에서 부엌 이렇게 나눠주는 공간,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침실, 이런 공간을 분리해주는 그런 효과도 주고 있습니다, 이 무드등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성인 둘, 애기 하나 정도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온수매트가 들어가고요. 맥스 히터가 이쪽에서 나오고, 에어컨은 저 위에 있습니다. 에어컨 송풍구는 물론 당연히 여기도 에어컨이 이제 LG 에어컨 7평짜리 제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열면 여기도 간단한 수납 같은 거 가능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 보면 USB 단자 같은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창문 내려놓으면 3면이 창문이라서 굉장히 개방감은 좋습니다. 위에 뭐 천창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개방감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위쪽에 동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어디 뭐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들이 딱 있어가지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넓어 보이면서도 아늑한, 그럼 약간 모순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누워보면 한 180 살짝 넘는 분들까지는 잘 수 있을 것 같고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베개를 놔야 되니까 그 정도 생각하면. 또 이쪽에서 TV 볼 때 좀 편하라고 쿠션까지 받쳐놨어요. 그래서 TV는 여기 LG 스마트 TV 들어가 있는데 32인치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애들이 평상시에는 여기 놀이방처럼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돼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공간이 엄청난데? 이 정도 나와요, 이 정도. 여기서도 역시 온수 매트나 이런 거 조절도 가능하고요. 불 같은 것도 다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디머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옆에 간접등이 그 약해지죠? 무드등. 이런 것도 있고. 와, 너무 더워. 이거는 덥다고 컴플라이 생기겠는데? 이 정도 더우면? 와, 난방이 너무 빵빵해가지고 저희가 문을 좀 열었습니다. 근데 문을 여니까 되게 여유롭지 않아요? 네. 오늘 미세먼지 장난 아니래.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 정리하고 대표님 인터뷰 바로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은 캠핑카를 이렇게 여러 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런 공간감 굉장히 잘 살려서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복도는 실제로 좁긴 하거든요. 화장실이 넓고 싱크대가 넓고 수납 공간이랑 냉장고 이런 것까지 다 크고 이러다 보니까 복도가 좁은 건 사실인데, 이 복도가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거는 이게 다 화이트 톤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모양도 잡아주고 무드등도 쓰고 공간 분리하는 이런 것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좁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측면에 창문도 굉장히 크고 넓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디자인 일단 이런 거 괜찮았고,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런 가죽 마감이라든지 앞에 트리밍이라든지 수납장 이런 거 쓴 것까지 보면은 장박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테일도 좋고, 또 실용적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뭘 하나 쓰더라도 수전도 크고 개수대도 크고 뭐 컨트롤러도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아주 직관적이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구성했어요. 신발장도 넓잖아요, 하다못해. 그런 부분이 강점인 것 같고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지금 캠핑카의 카운티가 아니라 다른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대표님이 처음에 본인 거를 개발하면서 그렇게 습득하게 된 노하우, 또 개발하면서 또 알게 된 노하우들을 원가 절감 없이 최대한 반영하는 거,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가격이 그래서 얼마인데? 풀업 기준, 지금 이 차가 거의 풀업이거든요. 그냥 풀업 기준으로 5,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뭐 마이너스 옵션 하면 더 싸게도 가능한데, 뭐 3천만 원대 작업 차량들하고는 실제로 와서 보시면 퀄리티가 달라요. 그냥 거의 집 수준이에요, 집. 한국에서 캠핑카를 만든 게 아니라 모터홈을 만든 느낌? 딱 집이야. 모터홈을 만드셨어요. 캠핑카가 아니라. 전국 여행 오래 여유롭게 즐기실 분들한테는 다른 캠핑카들보단 이런 진짜 캠핑카가 아니라 모터홈 같은 이런 분위기의 이런 차량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데도 고를 수도 있잖아요. 내 예산에 맞춰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제작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미 카운티 캠핑카나 뭐 이런 다른 캠핑카를 타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좀 이렇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옵션 작업이랑 리모델링 할 겸 이렇게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대표님하고 인터뷰 통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이제 배터리함 쪽을 보고 왔는데요. 네. 그런 별도의 인버터를 두실 정도로 원가 절감은 곳곳에서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네네. 원가 절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거예요? 이제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상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불편함 없이 이제 통합 인버터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되게 많겠지만 저 중에 하나가 고장 났을 경우에 통째로 교환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 부분을 또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통합 인버터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부분에서 절약을 하려 하면 다른 부분에 또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안 보이는 인건비들이 되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런 이제 원가 절감 관련해서는 캠핑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아, 뭐 이렇게 비싸? 뭐 3천만 원짜리하고 5천만 원짜리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 그런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좀 알아보신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그렇죠. 근데 대부분 내용적인 부분을 알고 계신 분들은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 여기 캠핑카의 장단점은 이 캠핑카에서 찾는 것보다도 다른 뭐 업체 제품하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뭐, 아, 이 제품이 좋다. 아, 이게 편하다. 이걸 알 수가 있지. 이거 제가 백날 그 고객들한테 설명해봐야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 대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알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라. 그러면 지금 계속 꾸준히 제작하시면서 네. 캠핑도 꾸준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전만큼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지만 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출고 고객님들한테 항상 여쭤봅니다. 이번에 갔다 와서 뭐가 불편한 게 없었냐? 네. 뭐 개선해야 될 게 뭐가 있냐? 항상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거 보완점을 찾아서 이제 개선해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아, 그럼 그런 것 때문에 테스트 캠핑을 하시는 거세요? 출고할 때?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네. 처음 만들어진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도 있을 테고 네.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사용해 보시고 문제가 되는 것들 이렇게 함께 캠핑하면서 이렇게 보완점 찾아보려고 현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사 차량 같은 것도 AS가 되나요? 지금 광주 지역 보면은 AS가 가능한 곳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문의 전화는 오긴 하는데 이제 네. 뭐 이제 AS 기간이 남아 있는 차들은 저희가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외적인 부분들은 다 뭐 작업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AS 기간 끝나는 분들은 좀 막막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중고로 구입하시는 분들 특히 네네. 거리가 먼 경우에는 광주권 안에서 하면 되는데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찾아오시면 뭐 네. 그 부분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죠? 그렇죠. 뭐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 타사 차량 말고 지금 캠핑카의 지금 A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강릉에서 차가 심각하게 지금 고장이 났어요. 뭐 지금 히터가 안 되지, 이 추운 겨울에. 그러면은 이건 뭐 출동 AS라도 가능하신 거예요? 출장 AS나 이런 것들이? 뭐 최대한 그렇게 이제 AS를 해드리려고 뭐 구매분이신데 네. 뭐 대구까지는 저희가 어. 이제 캠핑 장소를 이제 대형차다 보니까 어디 뭐 네. 캠핑장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는 어디 노지 찾아서 이렇게 다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뭐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시간 조율해가지고 입고는 뭐 언제든지 되는 거고요. 그렇죠. 혹시 근데 그러니까 유니버스나 이제 카운티 같은 거 외에 다른 모델 캠핑카도 좀 제작해 보실 계획 같은 거? 이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부분. 근데 막 고객 차량을 그냥 막무가내 잡아서 이걸 제가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제가 제작해볼 생각은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독자분한테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앞으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고객의 취향에 맞춰서 제작을 할 테고요. 차별화 될 수 있는 지금 캠핑카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형 모델 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소소하게 지금 뭐 불편한 거 새로운 옵션 추가 정도? 상품성 개선.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지금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설명을 안 드린 게 이 배터리 함 쪽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네. 요거 좀 자세히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자작나무를 굉장히 두꺼운 걸 쓰셨어요?
열어보면 이제 여기는 배터리함인데 네. 와, 이거 진짜 엄청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두께가? 이제 자작나무 18T 적용하고 있습니다. 18T요. 네. 그럼 얘는 웬만해서는 절대 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 웬만해서. 보시면 되죠. 그리고 배터리함도 보면 지금 이렇게 라인 작업 같은 거 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다른 차들 비교하면 대부분 저희도 이제 옵션 작업도 하고 이제 추가적인 뭐 이렇게 리모델링 작업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남이 전기 손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밑에 보면 라벨링까지 다 해가지고 누가 수리해도 쉽도록. 이제 뭐 그냥 보면 다 찾을 수 있게끔. 네. 이게 그 예전 차하고 이제 달라진 게 이제 배터리가 하나가 더 증설이 됐어요. 네. 예전 차는 뭐 300A였는데 지금 현재 24V 구성 600A. 아, 대부분 주행 네. 충전기도 있나요? 주행 충전기는 여기 뭐 이제 24V 100A. 네. 지금 상황에서는 한전으로 충전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아, 그리고 인버터도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인버터는 원래 따로 있지만 컨트롤러? 뭐 이런 거. 아, 이제 대부분들 네. 차량들 보시면 하나로 돼 있는 그 통합 인버터를 많이 쓰세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다 각계로.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뭔데요? 이제 통합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항상 인버터를 켜놓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네. 특별하게 뭐 전자레인지나 드라이기 220 전용 그 전기 사용할 때만 켜서 사용하면 되니까 아, 뭐 대기 전력 부분에서 크게 뭐 전력 소비량이 뭐 많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인버터를 안 켜시고 사용해도 가능한 게 이렇게 제작이 네. 돼서 이렇게 전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